캡틴 스포츠 무료 분석입니다. 정보방 최종 픽 25일 저녁 경기 두박스 올칼 성공. 적중 내역으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영상 이외에 매일 성실하게 유료 자료를 정보방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목 챔피언스리그 8경기 프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자료를 영상에 담을 수 없기에 무료 정보방에서 추가로 해외 축구 전경기 추가 분석과 유료 픽 유료 자료 최종 필살픽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무료 정보방에서 2차 정밀 분석 후 최종 픽 연승갑니다. 입장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또는 카톡 아이디 검색해 B12 플러스 친구 아님. 영상 프리뷰는 최종 조합이 아닙니다. 매일 한 폴락 스트레스를 받는 분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은 정보방 무료 픽으로 적중하시길 바랍니다. 대표 1. 챔피언스리그 10월 27일 클리프 브리허 FC 포르투 매치 팩트 브리헤 최근 챔스 4경기 무실점 중 브리헤 벨기에 1부 3위 패무 승승무 177.26m 파운드 최근 4경기에서 패배가 없는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중 이전 챔스에서도 아틀레티코와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조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전반적인 성적이 좋기는 하지만 홈에서의 경기력이 확실히 더 좋은 모습. 홈에서 레버쿠젠과 아틀레티코를 모두 잡아내면서 상위 전력의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나켄, CM을 주축으로 한 중원 라인이 코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무리한 운영을 할 이유는 적은 상황이지만 템포를 본인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고 보는 것이 옳겠다.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면 소와 FW가 이전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에서는 나올 수 없다는 점. 올 시즌 리그 득점은 없지만 챔스에서는 2골을 넣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주축 공격수인 후틀과 FW의 챔스 2골에게 양질의 어시스트를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자원이라 생각보다는 공백이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르투갈 1부 3위 승승승승패 282.70m 파운드 선두 추격을 위해 벤피카를 이겼어야 했으나 패배를 당하면서 순위 경쟁에서 다소 부침이 있을 수 있게 되었다. 챔스에서도 조 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번 경기에서 패배한다면 순위가 아틀레티코와 역전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연승을 달리는 모습이고 전반적인 공격진의 컨디션은 꽤 괜찮은 모습. 타레미, FW 10경기 5골 4도움, 에반 일손, FW 10경기 4골 2도움으로 이뤄진 투토비 리그에서 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리그에서와 달리 중앙 점유율 확보에는 꽤 고전하고 있지만 적은 찬스를 결정력을 발휘해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모습은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 다만 레버쿠젠이 올 시즌 리그에서도 수비적인 약점을 아주 많이 드러내고 있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그나마 유리베, CM와 아퀴노, MF의 중앙 영향력이 승부에 영향을 미쳐볼 수는 있겠으나 브리헤와의 1차전에서도 0대4로 대패한 만큼 브리헤의 코어 싸움에서 우세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다. 베테랑 페페의 결장도 수비적인 부분에서 누수라고 할 수 있을 것. 배팅 팁. 브리헤가 우세한 상황이라고 본다. 브리헤가 올 시즌 챔스에서 조 1위에 오르고 있는 만큼 저력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는데 강팀인 아틀레티코와 레버쿠젠이 모두 헤매고 있습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나 코어 라인이 중앙 싸움에서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르투가 날카로운 공격진의 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승리를 거둔 두 경기가 수비 라인의 불안감이 매우 심한 레버쿠젠과의 경기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브리헤의 안정성을 쉽게 공략하리라는 기대는 쉽게 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승패 브리헤 승 핸디 플러스 1.0 브리헤 승 6-5 2.5 오버 2 챔피언스리그 10월 27일 인터밀란 빅토리아 풀젠 매치 팩트 풀젠 챔스 최근 22경기 중 18경기 2.5 오버 풀젠 최근 챔스 4연패 최소 2실점 허용 중 인터밀란 이탈리아 1부 7위 승승무승승 652.25m 파운드 최근 5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중 챔스에서도 난적이었던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1승 1무를 기록하는 등 사실상 16강 진출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 16강 진출에 성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동할 수 있는 주력 선수들을 모두 내보내고 바이에른 뮌헨전을 편하게 치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최근 4경기에서 모두 멀티골을 집어넣고 있을 정도로 득점력이 상당히 올라왔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 바렐라, CM를 우측으로 배치하면서 우측의 빌드업이 상당히 매끄러워졌고 이에 힘을 받아 마르티네즈, FW 이전 경기 2골 1도움의 득점력이 상당히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전 경기에서 선발 출전하지 않고 체력적인 세이브를 해둔 챔스 최다 득점자 제코, FW도 전방에서 힘을 보태줄 수 있을 전망입니다. 풀젠, 체코 1부 1위, 승패승 31.35m 파운드. 체코에서는 1강 위치를 잡고 있지만 사실상 이번 조에서 살아남기에는 부족했던 전력. 예상을 깨지 않고 꼴찌로 처지면서 챔스는 다음 시즌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다만 이전 바이엘은 미넨전에서 2골을 기록하는 등 공격적인 면에서는 꽤 괜찮았던 모습. 물론 0대4로 뒤진 상황에서 미넨이 꽤 힘을 뺀 상황이었기는 했으나 탈락이 유력한 상황에서 시코라, AM, 8경기 1골을 주축으로 한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득점력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대 골키퍼인 오나나의 플레이 스타일 때문. 아약스에서부터 라인을 상당히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역습에 취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올 시즌 오나나는 챔스에서 전담 골키퍼로 활약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르셀로나에게 3골을 얻어맞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리그에서 득점력 난조를 보여주었던 피오렌티나에게도 3골을 허용하는 등 오나나가 나온 경기에서는 대량 실점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는 점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배팅 팁. 인테르의 승리를 점친다. 인테르가 최근 우측 라인에서의 빌드업과 득점 기회 창출 능력이 뛰어난 상황인데 바렐라가 우측 미드필더로 이동하면서 중앙과 측면을 오가는 연계가 살아난 점이 크다. 제코도 챔스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이전 경기에서 체력을 세이브한 만큼 전방에서 꽤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오나나가 출전하는 인테르 경기는 항상 높은 라인과 대량 실점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풀젠도 바르셀로나와 미넨을 상대로 득점을 기록했던 만큼 인테르 입장에서도 득점력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오버 3.5 가능성도 겸하면 좋을 것입니다. 승패 인테르 승. 핸디 마이너스 1.0 인테르 승. 6-5 3.5 오버 3. 챔피언스리그 10월 27일 SSC 나폴리 레인저스 FC. 매치 팩트. 레인저스 챔스 최근 30경기 중 27경기 승리 없음. 나폴리 최근 챔스 4경기에서 최소 3득 저점 성공 4연승 중. 레인저스 최근 챔스 4경기에서 최소 2실점 허용. 나폴리 이탈리아 1부 1위 승승승승승 528.61m 파운드. 로마까지 잡아내면서 여전히 리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 챔스에서도 조별리그 전승을 달리면서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다른 팀들과의 경기 결과에 따라 조 1위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챔스 상대가 리버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조 1위 진출을 확정짓기 위해 주전 선수들을 모두 투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전 로마전을 앞두고 일주일을 통으로 쉬었기 때문에 주전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도 아주 크지는 않은 편.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훌륭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이전 경기에서의 공격 성과는 부족했던 편. 주도권은 확실하게 잡아냈으나 흡이차, LW 11경기 5골 3도움, 가 강한 압박에 시달리는 모습이었고 로보트카, CM도 집중 견제에 당하면서 원하는 대로 공격을 하지는 못했다. 이 와중에도 흡이차가 드리블 4개를 성공시키는 등 절정의 개인 기량을 자랑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상대가 압박과 수비적인 태세로 경기에 임한다면 나폴리도 공격에서 난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은 다소 아쉬운 대목. 레인저스, 스코틀랜드 1부 2위 승패승승무 7.70m 파운드. 이전 경기에서 리빙스톤에게 무승부를 거두면서 1위인 셀틱과의 승점 차이가 4점으로 벌어져 버렸다. 챔스에서도 전패를 기록하면서 꼴찌로 내려 앉은 상황입니다. 레인저스는 챔스에도 본인들의 플랜을 밀어붙이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강한 압박으로 최대한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으나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에는 뒷공간 리스크가 더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 1대7로 패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6골을 후반에 실점했고 올 나폴리와의 첫 맞대결에서도 68분 이후 3골을 내리 실점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다.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성과가 뛰어난 편도 아니었는데 레인저스가 챔스에서 기록하고 있는 골은 고작 1골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그에서는 10골을 넣고 있는 콜라크, FW, 가챔스에서는 제 역할을 잘 못해주고 있는 상황.
리그에서의 위상이 유럽 대항전에서의 경쟁력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다. 배팅 팁. 나폴리의 승리가 유력하다. 레인저스가 챔스에서도 본인들의 경쟁력을 증명하기 위해 강한 전방 압박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잦지만 득점력이 리그만큼 따라와 주지는 못하고 있고 수비적으로는 후반전 체력 문제와 뒷공간 약점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폴리가 강한 압박을 상대할 때 다소 공격 전개에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뒷공간을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 나폴리의 핸디 -1.0 승리도 무난하게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승패 나폴리 승. 핸디 -1.0 나폴리 승. 6고 3.5 언더 4. 챔피언스리그 10월 27일 AFC 아약스 리버풀. 매치 팩트. 리버풀 챔스 최근 17경기 중 14경기에서 최소 2득점 성공. 아약스 챔스 10경기 중 9경기 2.5오버. 아약스 챔스 최근 3연패 중 최소 2실점 허용. 리버풀 아약스 상대 최근 3연승 중. 아약스 네덜란드 1부 1위 패승승 325.38m 파운드. 사실상 토너먼트 진출은 힘들어졌지만 PSV와 리그에서 첨예한 1위 경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기세가 꺾여서는 곤란한 상황. 실제로 리버풀과의 첫 만남에서는 경기력적인 내용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았다. 리버풀과의 1차전에서는 선제골을 허용한 이후에는 라인을 크게 올리면서 공격의 고삐를 상당히 당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베르하위스, LW의 적극적인 침투 능력을 잘 살리면서 쿠두스, CM가 동점골까지 득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쿠두스는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챔스에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는 등 미들라이커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 다만 전력상 아약스가 리버풀에게 주도권을 잡기에는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라인을 내렸을 때도 파스비어, GK가 주축이 된 수비진이 결정적인 기회를 잘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리버풀이 라인을 내린 팀을 상대로는 날카로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아약스에게 웃어주는 요소. 다만 최근 8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없을 정도로 수비적으로 아주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변수다. 리버풀, 잉글랜드 1부 8위, 패승승 승패, 1020.00m 파운드. 올 시즌 유력한 강등 후보라고 지목되던 노팅엄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정상 궤도를 찾나 싶었던 분위기가 꺾이고 말았다. 벌써 시즌 3패를 기록한 상황인데 이전 시즌의 모든 대회 통틀어 기록했던 패배가 2패였음을 감안하면 올 시즌은 상당히 험난한 시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올 시즌 리버풀의 문제는 상대가 수비 성향으로 나온다면 뚫어낼 힘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점. 실제로 최근 3경기에서 리버풀이 기록한 골은 2골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양 풀백의 폼도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 주전들의 체력적인 부담이 너무 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선수들 중 득점력을 장담할 수 있는 선수는 살라, RW 최근 4경기 4골 밖에 없다고 해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코어 라인의 단단함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이 언더독 입장이던 경기에서는 반다이크, CB를 주축으로 한 수비 라인이 활약하면서 좋은 결과를 잡아오는 경우가 꽤 있고 지공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의 공격 전개는 꽤 되는 편인데 문제는 현재 리버풀이 언더독 입장이 될 만한 상대가 유럽 전체로 보았을 때 많지 않다는 점. 이번 상대인 아약스도 자신들의 플랜 A를 가동할 가능성이 높지만 리버풀보다 전력이 앞선다고 할 수는 없다. 배팅 팁. 리버풀의 정배당 리스크가 꽤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리버풀이 라인을 내린 상대를 공략할 때 날카로움이 꽤 하락한 편이고 공격수 뎁스도 부상으로 인해 꽤 얇아진 상황입니다. 아약스가 수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적고 리버풀의 역습 상황에 날카로움이 아직은 살아있습니다는 점은 호재라고 할 수 있지만 리버풀이 득점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닐 수 있습니다. 리버풀의 단단한 코어 라인을 감안해 언더 3.5를 주력으로 삼는 것이 가장 안전할 듯하다. 승패 리버풀 승. 핸디 +1.0 무승부. 6고 3.5 언더 5. 챔피언스리그 10월 27일 렌 마드리드 레버쿠젠. 매치 팩트. AT 챔스 최근 6경기 중 5경기 무득점. AT 챔스 8경기 중 7경기 2.5 언더. AT 홈에서 레버쿠젠 상대 3경기 무실점 중. AT 홈에서 양팀 맞대결 4경기 2.5 언더. 아틀레티코 스페인 1부 3위 승무승 672.65m 파운드.
라인업에 부상자가 너무 많아진 상황이지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티는 중 최근 5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 까다로운 상대인 베티스를 상대로도 2대1 신승을 거두면서 리그 상위권에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 경기에서도 행운이 많이 따라주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울 듯 그리지만 FW 이전 경기 2골, 이 선제골을 넣기 전까지는 중원에서 전혀 상대 전력을 제어하지 못할 뻔했고 VL이 아니었더라면 역습 실점까지 허용할 뻔했다. 전반적으로 상대가 압박 지향적으로 나오는 경기에서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역습 성향의 색채가 강한 팀이기 때문에 홈에서 리그 2승 1무 2패로 좋지 못하다는 점도 불안감을 주는 요소. 문제는 레버쿠젠과 포르투를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두어야 16강 진출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는 점. 레버쿠젠이 올 시즌 수비적으로 약점을 너무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는 점은 호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동안의 기저였던 선수비 후역습 성향으로는 토너먼트 진출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레버쿠젠, 독일 1부 15위 패승 패패무 516.84m 파운드. 알론소 감독의 첫 시즌은 아직까지도 험난한 상황. 이전 경기에서 볼프스부르크와 무승부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첫 경기에서의 대승으로 살린 분위기를 이어나가는 데는 사실상 실패한 상황입니다. 알론소 감독이 상대를 압박하기 좋은 3-4-3 전형으로 전술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여전히 수비적으로는 약점이 크다는 것이 중론. 타, 12 정도를 제외한 모든 수비 자원들이 공격적인 성향을 띠고 있어 수비적으로는 공간 리스크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올 시즌 상위권 치고는 압박에 대처하기 어려워하는 모습도 꽤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전 경기에서 공격적으로는 확실한 장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호재. 프림퐁, RB, 이 적극적인 공격 가담으로 골까지 기록하면서 MOM에 선정되었고 디아비, RW, 이전 경기 한 골의 전반적인 폼도 나쁘지 않아 보였다. 그동안의 경기 성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수비를 한쪽으로 몰아넣고 전환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득점 기대값은 꾸준히 1점을 넘겨왔다는 점도 참고하자. 배팅 팁. 아틀레티코가 최근 전반적으로 전방 압박을 중요시하는 팀에게는 꽤 고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전 경기에서도 중원에서 확실하게 상대를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올 시즌 레버쿠젠의 수비 약점이야 말하면 입 아플 정도. 그래도 아틀레티코가 수비적으로 나름 단단한 모습을 보이면서 버티는 힘을 보여주고는 있는 상황이고 레버쿠젠이 아틀레티코가 고전하는 수비적 성향의 팀은 아니기 때문에 승부에서는 아틀레티코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나아 보인다. 승패 아틀레티코 승. 핸디 -1.0 무승부. 6-5 2.5 언더. 6. 챔피언스리그 10월 27일 FC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미넨. 매치 팩트. 미넨 챔스 35경기 중 33경기 무패 중. 미넨 바르샤 상대 9경기 중 8경기 승리 최소 2득점 성공. 미넨 바르샤 상대 최근 3경기 무실점 중. 미넨 홈에서 양팀 맞대결 최근 4경기 2.5버. 바르셀로나 스페인 1부 2위 승무패 승승 895.07m 파운드. 엘클라시코 패배 이후 두 경기에서 각각 3대0, 4대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다만 챔스에서는 또 32강 탈락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데 앞서 펼쳐지는 인테르와 풀젠 결과에 따라서 경기를 해보기도 전에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전 경기에서 어느 정도 경기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은 호재. 이전 경기에서는 4-2-3-1처럼 선수들이 배치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부스케츠 대용, CM, 라인이 3선에 배치되면서 지속적으로 상대에게 수적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대용은 후방으로도 자주 내려가면서 후방에서도 3-2의 수적 우위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이로 인해 수비적인 안정감과 1차 빌드업에서의 안정감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전 경기에서는 덴벨레, RW, 토레스, LW가 모두 득점을 했던 것도 반가웠던 대목. 올 시즌 레반도프스키, FW, 리그 11경기 12골을 제외하면 딱히 득점력에서 믿을 만한 선수가 없었다는 점 때문에 레반도프스키가 침묵하는 날에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언급했던 후방 빌드업의 원활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측면 공간을 이용하기가 쉬운 상황이었고 세르지, RB와 발대, LB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는 점도 측면 공격수들의 득점 생산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빌드업 체계를 바꾼 것이 현재로서는 공수양면에서 신의 한 수 역할을 하는 중으로 보면 될 듯. 바이언, 독일 1부 2위 무승승승승 966.57m 파운드. 리그에서는 우니온 베를린을 턱밑까지 쫓아온 상황이고 챔스에서도 조별리그 전승을 기록하면서
조기에 16강 진출을 확정짓는 등 서서히 분데스리가 1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밀러, AM의 부상으로 인해 공격진의 부재가 상당히 심한 상황이었지만 최근 5경기에서 모두 멀티 득점을 기록하는 등 공격적인 면에서의 공백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슈퍼모팅, FW 이전 경기 한 골, 이 선발로 나오고 있음에도 좋은 감을 보여주면서 최근 3경기 4골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밀러가 엔트리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 다만 16강을 이미 확정지은 상황이기 때문에 로테이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만 높은 라인으로 인한 수비적인 리스크는 이전 경기에서도 꽤 있었던 편이었다. 상대팀의 공격수들이 결정력이 심히 좋지 못했기 때문에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칠 수 있었지만 상대 주축 공격수인 레반도프스키의 결정력은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는 대목일 것입니다. 실점 리스크는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 배팅 팁. 바르셀로나의 근소 우위를 점친다. 바이언이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상황이라 경기에 임하는 큰 동기부여는 없는 편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이전 경기에서 선수들의 배치를 바꾸면서 공수 양면에서 안정감을 보여준 바 있고 바이언도 수비 리스크가 적다고 할 수는 없는 편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이전 경기에서 측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빌드업으로 레반도프스키에게 쏠린 득점력을 측면 자원들이 나눠 가지게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등 바르셀로나의 고질적인 문제가 나름대로는 해결된 모습이었다. 승패, 바르셀로나 승. 핸디, -1.0 무승부. 6-5, 3.5 오버. 7. 챔피언스리그 10월 27일 토트넘 호스퍼, 스포르팅 CP. 토트넘, 잉글랜드 1부 3위 승승승패패, 753.83m 파운드. 최근 2번의 경기에서 모두 패하면서 경기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하필이면 이번 경기의 상대가 스포르팅인데 챔스에서 유일하게 토트넘에게 패배를 안긴 팀이었다. 이전 경기에서는 공수 양면에서 모두 밀렸던 변명의 여지가 없는 패배. 뉴캐슬의 강한 압박으로 인해 생긴 뒷공간을 계속 공략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공격진이 좋은 찬스들을 모두 날려먹어버렸다. 그나마 케인, FW 이 한 골을 넣기는 했으나 지공 상황이 아닌 코너킥 상황에서 기록했던 골. 이전 맞대결에서도 경기력에서 완벽하게 밀리면서 패했기 때문에 우려를 표해도 충분할 듯 수비에서도 다이어, CB와 요리스, GK의 실수가 나왔다. 이 두 선수를 로테이션 없이 꾸준하게 출전시킨 상황이었는데 이 때문에 체력과 집중력 저하로 이어졌다는 것이 중론. 특히 다이어는 요리스가 실수를 범한 상황에서 커버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콘테 감독이 약팀을 상대로 라인을 내리고 조심스럽게 운영하고 있는데 수비진에서는 지속적으로 누수가 생기고 있고 낮은 라인으로 인해 전방 투톱이 고립되는 등 공수 양면에서 총체적인 난국인 상황입니다. 스포르팅, 포르투갈 1부 5위 패승 252.78m 파운드. 최근 페이스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 상황. 다만 이전 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1차적인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했고 챔스에서도 승점 6점으로 2위 마르세유와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희망을 잃을 단계는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스포르팅은 올 시즌 챔스에서 토트넘을 격침시킨 유일한 팀. 당시 경기에서 초반 압박을 이겨내고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토트넘의 라인이 내려가면서 본인들이 경기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토트넘 출신이었던 에드워즈, FW와 리그 10경기 3골 2도움의 활약이 좋았고 파울리뉴, FW가 극장골을 넣으면서 승점 3점을 얻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전력 누수가 꽤 크다는 점이 변수. 이스가이우, RW, 곤칼베스, LW가 이전 챔스 4차전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에서는 결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곤칼베스의 공백은 트린캉, LW의 챔스 2골, 이 어느 정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배팅 팁. 최근 토트넘의 경기력을 고려한다면 정배당 메리트가 확실한 상황인지는 의문. 수비적으로 불안함이 심하기 때문에 라인을 최대한 내리고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잦고 이로 인해 속공 상황에서도 투톱에게 배급되는 패스의 양이 적은 상황. 오히려 주도권을 스포르팅이 잡고 토트넘을 휘두를 확률이 더 높아 보기도 하는 경기다. 올 시즌 챔스에서 토트넘이 홈에서는 모두 멀티골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을 고려해 오버 2.5를 주력으로 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 승패, 토트넘 승. 핸디, -1.0 무승부. 6-5, 2.5 오버. 8. 챔피언스리그 10월 27일 프랑크푸르트, 올림피크 마르세유. 매치 팩트.
프랑크푸르트 마르세유 상대 3연승 중. 프랑크푸르트 독일 1부 4위 페페 승승승 250.31m 파운드. 최근 3연승을 거두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진 상태. 메넨글라트바흐와 레버쿠젠 등 리그 안에서도 강호로 평가받는 팀들을 모두 잡았다는 점에서 연승의 의미는 생각보다 크다. 챔스에서도 승점 4점으로 아직까지는 16강 진출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 스포르팅이 지고 이 경기를 이긴다면 바로 2위로 점프할 수 있는 상황. 따라서 올 시즌 가동하고 있는 공격적인 압박 전략을 그대로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턴오버를 이용해 빠른 역습으로 이어가는 플랜이 올 시즌 프랑크푸르트의 전반적인 컨셉입니다. 다만 올 시즌 마르세유가 상대팀에게 강도 높은 압박을 자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압박 대처 능력이 꽤 좋다는 점은 변수. 압박이 무력화될 경우 프랑크푸르트의 수비진이 공간을 허용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꽤 높은 편입니다. 이 단점이 극대화되었던 경기가 토트넘과의 이전 챔스 경기. 물론 해당 경기에서는 퇴장자가 한 명 나왔던 점은 감안해야 하나 손흥민이 침투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높아진 프랑크푸르트의 뒷공간을 끊임없이 공략했고 해트트릭까지 허용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이었다. 결국 린드스트롬, AM 이전 경기 2골 등 전방에서 압박과 빠른 역습을 이어가야 하는 전방 자원들의 활약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르세유, 프랑스 1부 5위, 승패 280.50m 파운드. 마르세유와 랑스에게 연이어 덜미를 잡히면서 챔스권에서 떨어져 버린 상황. 프랑크푸르트전 이후에도 까다로운 전력인 모나코를 만나기 때문에 힘든 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와중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은 실점 억제 능력은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는 점. 공격력이 뛰어난 PSG와 랑스를 상대로도 멀티골을 실점하지 않았고 최근 5경기에서도 5실점으로 수비가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 시즌 압박을 바탕으로 상대의 빌드업을 최대한 방해하거나 다시 소유권을 찾아오는데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수비적으로는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두 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친 공격력이 살아나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마르세유의 압박 대처 능력이 꽤 좋은 상황이라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산체스, FW 10경기 4골, 가 활동량과 노련함으로 공격진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는 점도 긍정적인 대목. 참고로 올 시즌 마르세유가 압박을 당했을 때 압박이 성공할 확률은 리그에서 4번째로 적다. 배팅 팁. 프랑크푸르트의 우세를 점친다. 일단 두 팀이 보여주고 있는 공격력에서는 꽤 차이가 큰 편. 린드스트롬의 이전 경기 활약이 있었고 무안이도 오랜만에 도움을 기록하면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이전 시즌부터 유럽 대항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카마다도 믿을만한 득점원. 다만 프랑크푸르트 특유의 압박 전술이 1대1 대응 능력이 좋은 마르세유를 상대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고 오히려 수비적으로 약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마르세유에게 실점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오버 2.5를 겸해도 충분히 좋은 매치다. 승패 프랑크푸르트 승. 핸디 -1.0 무승부. 6-5, 2.5 오버.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캡틴 무료 스포츠 분석,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올킬 성공입니다.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초보분들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입장 문의는 카톡 아이디 캡22 플러스 친구 아님 또는 영상 고정 댓글 문의. 정보방에서 무료 픽으로 케어 받으세요.